자, 이번에는 우리 공학수학 1권의 챕터 1 행렬과 행렬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행렬과 선형 대수를 다루게 되는데 대개 공학수학을 듣는 경우에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선형 대수학 입문을 듣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학교에서는 1장은 모두 커버하지 않고 실제 연습 문제에서 한 10여 개의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도록 해서 그 과정에 복습을 하도록 해주시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1장이 다루는 내용들은 행렬의 성질과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부터 시작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해법, 또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값과 여인자 전개, 또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과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크레머의 법칙, 또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 또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의 대각화를 하는 과정, 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수 행렬뿐만 아니라 복소 성분을 갖는 행렬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성립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는 행렬이 정의되고 그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베, 그리고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며 벡터가 정의되고 그 벡터의 크기, 즉 노름과 벡터의 디스턴스, 벡터들 사이의 거리, 노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너 프로덕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셜 타입의 행렬로 영행렬, 대각선 행렬,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 또 트랜스포즈, A의 전치 행렬, 그리고 모든 행렬이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교재에는 예제와 풀이 과정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보태서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한 과정의 코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코딩들을 카피하셔서, 그래서 이 세이지 센 서버에서 들어가셔서 실제로 실행을 해 보시면 그러면 바로 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연습 문제를 예제를 해 보시고 나면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주어진 행렬들만 바꾸어서 같이 활용해서 모든 연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 선형 연립방정식에서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 첨가행렬을 구한 다음 첨가행렬의 REF나 RREF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 예로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 연립방정식의 해의 유형이 유일한 해,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이것들이 행렬의 REF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의 REF를 구할 수 있으면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행렬이 주어지고 그 A의 RREF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제공하면은 요걸 카피하셔서 요 주소에서 실습을 해 보시면 바로 연립방정식의 RRE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독립, 1차 종속, 또 행렬의 랭크에 대한 개념들이 1장 3절에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공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분 공간의 기저, 또 부분 공간의 차원을 소개하고,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주어진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랭크와
행렬의 널리티, 이 널리티는 AX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그런 해들의 집합, 그것이 부분 공간을 이루는데 그 부분 공간의 차원이 되는데, 어쨌든 주어진 행렬의 랭크와 널리티를 합치면 그 개수가 그 행렬의 컬럼의 개수하고 똑같다는 랭크 널리티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의 성질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행렬의 개수, 랭크와 널리티를 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에칠론 폼을 구해서 구할 수 있고, 또 그냥 A의 랭크를 구해라, 또는 행렬의 널리티를 구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 명령어가 소개되어 있고, 명령을 복사하셔서 이 주소에 들어가셔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또 행렬식과 여인자 전개 1장 4절에서는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이렇게 여인자 전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 라플라스의 코펙타 익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래서 주어진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여인자 전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 코딩은 행렬을 정의하고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또 행렬을 다음과 같이 비행렬을 정의하고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떤 행렬이 주어지더라도 그 행렬을 정의하고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실습실에서 실행하시면 어떤 크기의 아무리 복잡한 행렬도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역행렬과 크레머의 법칙을 다루는데, 역행렬의 정의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역행렬과 수반행렬 사이의 관계식이 소개되고, 그리고 그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크레머의 공식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이용해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역행렬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행렬 A를 정의하고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행렬과 그 행렬식의 성질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실제로 복사하셔서 세이지 셀에서 실습하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반 행렬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행렬 A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주시면 바로 수반 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서 앞에 소개한 정리들이 무리 없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6절에서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들이 소개되는데,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그런 논제로 벡터 X를 행렬 A의 고유벡터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람다를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그 고유벡터 X에 대응하는, 그래서 AX 이퀄 람다 X식을 만족하는 람다 X를 구하는 것이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구하는 이 과정,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람다가 A의 고유값이면 람다는 특성 방정식의 해가 되어야 되고, 또 동차형 선형 연립 방정식은 잠용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는 것이 다 동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요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고, 그리고 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예제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이 풀이 과정이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고, 그 풀이 과정을 코딩화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렬을 정의해 주고 그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 특성 방정식이 구해지고, 그 특성 방정식의 해를 솔브를 해서 특성 방정식 해를 구하면 4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것이 각각 행렬 A의 이제 고유 벡터가 되고, 고유 값이 되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4를 집어넣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람다 이퀄 마이너스 2를 여기 집어넣어서 요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람다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다음이 행렬의 닮음, 또 행렬의 대각한데 닮음 행렬이란 A와 B가 닮음 행렬이라는 얘기는 P 인버스 AP 이퀄 B 되는 그런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두 행렬의 고유값은 같습니다. 또 P 인버스 AP가 대각선 행렬이 되는 그런 가역 행렬 B가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Q 인버스가 Q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하고 역행렬이 같으면 우리는 그걸 직교 행렬, 리에 올소고날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직교 행렬은 다음과 같이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렬이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면 Q 트랜스포즈 AQ 이퀄 D가 되는, 즉 그런 그 행렬의 대각화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행렬이 A가 대칭 행렬일 경우에 이제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행렬 A의 트랜스포즈를 정의했던 것이고, 그리고 트랜스포즈가 갖는 특별한 성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직교 행렬이라는 정의로 돼서 다음과 같이 그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중요한, 그리고 아주 편리한 그런 정의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렬 P와 행렬 A에 대해서 이게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지를 확인하려면 P 인버스 AP 이퀄 대각화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P 인버스 AP가 다이아고널 행렬이 되니까 요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것은 행렬 A를 정의해주고 행렬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 결과가 yes, true로 나오면 그러면 대각화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요 명령어를 세이지 셀에서 확인해 보시면 주어진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그럼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확인이 됐을 때 이것을 대각화하는 행렬 P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것은 행렬 A의 먼저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고유값을 구하고 그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고유 벡터들을 각각 구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고유 벡터들을 가지고 행렬 P를, 그걸 컬럼 벡터로 행렬 P를 만들면, 그러면 실제로 P 인버스 AP가 D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경우에 이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한 번에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교재에 자세히, 그리고 명령어와 함께 실습실과 함께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에서 배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복소 행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1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는 이제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1장 8절에서는 컴플렉스 매트릭스, 성분이 복소수인 행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제 앞에서 다룬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복소 행렬인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일반화되고 또 성립합니다. 그 내용들이 1장 8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너 프로덕트 내적도 앞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또 노름도, 또 디스턴스도 실수 행렬에 대해서 정의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또 실대칭 행렬이면 A는 실수인 고유값만을 갖는다는 중요한 성질을 확인할 수 있고, 또 A가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즉 트랜스포즈 해준 거에 컨주게이트 해준 A 스타 하고 같을 경우에는 A를 허미시한 행렬이라고 하고, 또 A가 마이너스 A 스타하고 같을 경우에는 A를 스큐 허미시한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앞에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복소수 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렬은 허미시한 행렬과 스큐 허미시한 행렬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U스타, U가 아이덴티티인 그런 행렬을 우리는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직교 행렬의 복소수로 일반화된 버전입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유니타리 닮음과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 즉 U스타 AU 이퀄 B 또는 U스타 AU 이퀄 D 되는 그런 행렬, 유니타리 행렬 U를 찾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게 되는데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A 스타가 A 스타 A하고 같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를 우리는 노멀 매트릭스 정규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행렬이 정규 행렬일 경우에는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동치인데 A가 정규 행렬이면 A는 언제나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다. 즉 U 스타 A U 이퀄 D 되는 다이어고널 행렬 D 되는 유니타리 행렬 U가 존재한다. 또 A는 언제나 N개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는 중요한 성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행렬 대각화의 결정적인 그 도구로 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U가 주어졌을 때 U와 벡터, 그러니까 벡터 U와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에 유클리드 인너 프로덕트와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명령어로 허미시안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 또 허미시안 노름을 구하라는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명령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 다 복소수에서도 다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이 마지막으로 1장에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회로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예로 그 주어진 관계로부터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이 응용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앞에 예제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을 풀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뭐 주어진 행렬의 가감승제 또 그 행렬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역행렬을 구하고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또 코팩터를 구하고 또 크레메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 또 REF를 구하는 RREF를 구하는 과정 등등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웹 주소에서 보시면 그러면 보실 수 있듯이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합과 차 또는 스칼라배 또 벡터의 크기와 거리 노름을 구하는 또 디스턴스를 구하는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그리고 벡터의 정사형을 구하는 프로젝션 정사형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구하는 또 연립방정식 RREF를 구하는 그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RREF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행렬의 숫자가 바뀌거나 크기가 바뀌었을 때도 RREF가 똑같이 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가우스 호흡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여기서 연립방정식이 바뀌어지면은 다른 연립방정식이 된다면 그 연습 문제에 있는 다른 연습 문제들도 문제만 바꿔주고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렬의 이제 스칼랍의 행렬끼리의 곱셈, 행렬의 곱셈. 여기서도 다른 행렬이 주어지면 그 다른 행렬에 대해서 과제에 있는 연습 문제에 행렬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행렬들의 곱을 구할 수 있고 또 전체 행렬을 구할 수 있고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가역 행렬인 경우에 역 행렬을 구할 수 있으며 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을 행렬의 프로덕트로 표시할 수 있고 RREF를 이용해서 역 행렬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역행렬을 곱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 그게 이제 크레머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매트릭스로 대각선 행렬, 단위 행렬, 영행렬을 소개하고 주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인지 반대칭 행렬인지 확인하는 거. 또 디터미넌트를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 그리고 한 번에 구하는 과정. 그리고 수반 행렬을 구하는 과정. 또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 특성 다항식을 구해서
캐렉터리스틱 폴리노미알을 구해서 주어진 행렬에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그 고유값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이 고유값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또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두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구하는 과정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차 행렬인 경우에 이렇게 3개의 고유 벡터 마이너스 3, 3, 3이 있고 3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있어서 그 3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만들면 그걸 P로 놓으면 P 인버스 AP가 요 고유값들을 주 대각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과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행렬의 대각합니다. 그리고 선형 변환에 관련돼서 주어진 행렬의 선형 변환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표준 행렬을 구하는 과정, 또 행렬의 커널을 구하는 과정, 행렬이 단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 등등. 그래서 그리고 또 행렬이 직교 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명령어, 또 주어진 선형 변환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어진 행렬을 2배로 넓히고 또 회전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즉 요 안에 있는 기본 행렬의 점들을 2배로 늘리고 또 60도 회전시키고 그리고 또 요 대칭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보여진 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그런 점들이 이 선형 변화에 따라서 이 S자가 2배로 커지고 60도 회전되고 그리고 하는 과정들을 2배로 늘리고 회전시키고 또 대칭 이동시키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차 독립인지 아닌지도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행렬의 랭크와 널리티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합법도 바로 이 코드를 이용해서 그 책에 그 예제와 또 풀이가 있는 과정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기저 변환에 대해서 그 전이 행렬을 구하는 과정들, 행렬을 대각화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자세하게 그 스텝별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다음과 같이 P 인버스 AP 이퀄 D 되는 행렬 P와 D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조단 표준형까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일부가 공학수학에 필요한 내용들로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좀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1장에서 다른 내용들을 좀 복습해 보자면 그 관련된 모든 코드들을 교재 또 그러고 참고 사이트들에 제공해 줬고 그 실제로 수정대 수학 이게 선형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이제 1장인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 웹 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뭐 프리 그 이북도 있고 실제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며 그리고 관련된 뭐 어드밴스드 내용들 세컨 코스 인 리니어 엘지브라, 매트릭스 어널리시스, 뉴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 뭐 매스 모델링 등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뭐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 그거에 대한 또 자바 도구들, 또 세이지 도구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시에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볼륨을 구하는 과정도 그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렇게 요 세 점이 만드는 그 디터미넌트가 바로 이 볼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그 외에 실제로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세이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2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걸 바꿔줘서 뭐 이게 2가 아니라 44로 준다면
그거에 관련돼서 볼륨이 44로 켜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관련된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충분한 참고 자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동영상, 그 각 절별로의 동영상 설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팩트 엑스펜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설명을 들어가시면 4장 2절 여인자 전개 코팩터 자세한 익스펜션과 설명을 비타민은 다음과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는 자세한 내용들은 위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슬라이드 쇼로 돌아와서 보면 충분한, 그러니까 1장은 리뷰가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 자료가 여기 있으며 또 이번에 새로 만든 무료 전자책이 영문 버전 또 한글 버전으로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코드들이 다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행렬을 정의하고 행렬의 연산과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법, 또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 또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주어진 행렬을 대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2장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 0장 세이지 코드에 설명하였듯이 한 번 더 설명하면 그런 다양한 또 복잡한 계산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 사용법과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준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잘 운영되는 서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코드들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는 거로 1장에 대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주저없이 Q&A에 질문을 올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2장으로 진행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